그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거가 임박한 것이 없고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도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에 누가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뭐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또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도 없지요. 2년 뒤에 서울시장 누가 될까? 부산시장 누가 될까? 경기도지사는 누구?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를 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정치 지망생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는 차기 대권입니다. 3년 뒤에 누가 차기 대권의 그 앞자리 선두그룹으로 부상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건 관심이 있죠. 왜냐?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들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권 잠룡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도 갖춰지고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차기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모여드느냐가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거의 라이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앞에 나가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또 이제 또 여러 인물들이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범야권으로 할 수 있는 이준석, 안철수. 그러니까 유의미한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은 이 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오늘 조사한 거에 따르면 다른 걸 이제 잊으십시오.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은 1등이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7%, 홍준표 3%, 이준석 3%, 안철수, 오세훈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으로 좁혀서 본다면 한동훈이 17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표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세훈까지.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이 네 사람 합하면 얼마냐? 10입니다. 10. 3, 3, 2, 2 하니까 10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다 합해도 10이고 한동훈은 혼자서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하지? 를 이야기를 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한동훈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비교 불가. 한동훈 17, 두 번째인 홍준표가 3. 일단 뭐 2달밖에 안 남았다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뭐 총선에 대한 책임론 얘기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나오면 안 된다. 뭐 1년 동안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다음 뭐 지방선거 때 기회를 엿보거나 보궐선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그냥 바로 설자를 잃어버리는데 그 질문은 뭐냐. 한동훈 말고 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말고 누구? 얘기해봐.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는 당원 투표로 뽑거나 국민 투표로 뽑거나 반반으로 하거나 뭐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당장 내일
모든 사람 다 출마할 사람 하세요 해가지고 당대표 선출 투표를 치르면 무조건 한동훈이 당대표 당선되는 겁니다. 당대표는 누가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비당대책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명을 하거나 뭐 그 전까지 있었던 당 지도부가 지명을 하지만 당대표는 투표로 뽑는 겁니다. 투표로. 그 출마하는 건 다 자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나 안 달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되지만 당대표는 원외 인사도 출마할 수 있고 원내 인사도 출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경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빼놓고 누가 해야 돼? 당대표?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원희룡?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소장파로 뭐 김재섭? 근데 그걸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단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한동훈의 독보적인 선두 자리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뭐 추대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런 순서로 나왔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재명은 약간 하락선, 한동훈은 상승선. 항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상승선. 여기에 1등 공치는 홍준표. 그냥 시간만 나면은 또 한동훈 잊을만 하면은 또 이름 꺼내가지고 또 막 욕설을 퍼부어 놓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들에 대한 당원들, 국민들의 동정론이 쫙 모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 동정론을 만들었는데 1등 공신이 홍준표 대구시장. 신평 변호사.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24%가 긍정, 67%가 부정.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0%. 이런 거 볼 때 참 이율배반을 느끼죠. 그죠? 아니 정당 지지도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0인데 국회 의석은 국민의힘이 108 번뇌. 참 숫자도 얄궂어요. 그죠? 네.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요즘 국민의힘 번뇌가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108번뇌 108번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71. 의석수는 171대 108.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34대 30. 뒤틀린 정치 구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의 결과가 나타나 있고 여의도 국회 자체가 매우 뒤틀리고 왜곡된 구조 하에서 지금 여소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정당 지지율대로 한다면 지금 총선 치른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득표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34, 30 여기에 5을 곱한다면은 넷만 곱해 볼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4, 46, 4, 32, 136석, 132석. 어떻게 되냐? 4를 곱해 볼까요? 146석, 136석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136석. 그 다음에 민주당은 120석. 국민의힘이 원내 1당으로 136석이 돼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120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별로 전국의 254개 지역구별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선거제도 바꾸자고 그랬는데 뭐 못 바꾸고 말았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또 참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지런하긴 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고, 오늘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갑툭튀, 이 말 뭔 말인지 아세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 그런 말 했네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배신자라고 했기도 하고 주군에 대든 폐쇄자라는 말도 했고 초짜라는 말도 했고 문재인의 사냥개라는 말도 했고 깜도 안 되는 정치 아이돌이라는 말도 했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홍준표 시장께서는 아마 이런 발언들이 윤 대통령한테 매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아마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심각한 사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홍 시장님, 더 이상 용산도 견디기 힘듭니다. 뭐 이런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가기 전까지는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어제 오늘 그 CBS의 김규완이라는 논설실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네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나오면 나경원도 나온다라고 했다더라. 한동훈 나오면 나경원도 나간다. 뭐에? 당 대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나경원도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또 나경원 당선인은 사실 무근이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이 CBS 그 논설실장이라는 이는 그걸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예? 알만한 사람들이 전국적 지명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알만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정치판은 참 이렇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금방 거짓말하는 게 들통날 텐데 정말 진짜로 들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CBS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나경원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나경원이 사실무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야 이게? 뭐 중간 지점이 있는 거야? 참 좀 웃깁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당분간 물러나 계시는 게 맞다. 또 윤상현 의원 역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리고요 2시엔 김광일 쇼 여러분 지금 자막에 방금 드리는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전에 11시 김광일 쇼였었습니다. 글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 총선 과정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TV조선의 아침 프로그램 신통방통 진행을 갑자기 맡게 돼서 이거는 좀 그 시간대가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해서 오후로 잠시 시간대를 옮겼었는데요. 다시 원래 11시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 시청자들 의견도 그렇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아침 11시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찾아뵙고 나머지 이제 요일은 저희 박은주 신동훈 두 분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래 신문 조선일보사에서 저희하고 같은 동료였었는데 장원준 TV조선 부장이 또 저희하고 합류를 해서 아주 멋지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모시는
그런 뭐 다양한 지금 것을 저희 제 앞에 있는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가 뵙겠습니다. 아무튼 2시 N에서 11시 N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3일 월요일부터 다시 11시 경광일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